오늘은 사송 신도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입주가 시작되고 신도시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시점에서 가장 문제는 이제 하이패스 양방향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지금 대략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양방향, 한방향 그 차이가 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실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3방향을 가지고서는 이 사송의 교통 문제, 양산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양방향에 대한 이제 요구를 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도시공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시와 LH의 더 큰 문제 아닌가. 결국은 사송 하이패스 양방향이 설치되지 않으면 사송 신도시는 반쪽짜리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사장님 만나서 좀 감사하신 거 네. 아니었나요? 사실은 도로공사는 전혀 지금 발 빼려고 아예 이 접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더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LH 사업단장은 양산시에 최대한 적극적 협조를 하겠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센TV 시사임당 한홍문을 열어라의 한홍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현장 중심의 현장 밀착형 토크를 하기 위해 이것도 양산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산의 가장 큰 이제 현안 지역이 양산 웅상과 양산 사송입니다. 지난주 두 주는 이제 우리가 양산 웅상에 대한 광역 철도를 중심으로 한 주제를 좀 다뤄봤고요. 오늘은 사송 신도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입주가 시작되고 신도시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사송 신도시의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제 하이패스 양방향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지금 대략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 정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제 양방향 사송 하이패스 IC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꼭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에 놓여 있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양방향, 한방향 그 차이가 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실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부산 방향으로 단방향만 그렇죠.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단방향을 가지고서는 이 사송의 교통 문제, 양산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양방향에 대한 이제 요구를 강하게 지금 그리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제시를 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6월 4일날 사송의 각 아파트 대표님들과 저와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 또 그 지역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요.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저는 한 10분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80여 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대단한 이제 일기를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송 하이패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말 전문성이 뛰어나다. 준비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절실한 그렇죠. 거죠. 지금 몇만의 지금 신도시가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정도로 절실한데 그런 또 신도시 계획 자체에서 그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LH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양산시의 아주 문제가 더 컸던 거죠. 사실 이거는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도시공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시와 그 LH의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시에서도 지금 아마 LH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제 그런 발주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을 해보는 거로 의견 일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6월 10일 날 대표 몇 분하고 다시 또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대란 부분들, 중간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주민들의 염려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이 결국 주민들과 또 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양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렇죠. 이제 이 자체 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 이제 분당 신도시나 이렇게 이제 일산 신도시가 대표적인 걸 보면 그게 다 양방향으로 이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방향들이 그 차이가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하나로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울산 거기 들어가는 쪽이 한 방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도 많이 날 뿐더러 어느 한쪽은 개발이 되는데 어느 한쪽은 그냥 완전 죽어버리는 아주 그 묘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전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사송 하이패스 양방향이 설치되지 않으면 사송 신도시는 반쪽짜리로 그렇죠.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사송 신도시는 반쪽짜리로 그렇죠.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또 타당성을 우리가 요구하는 일리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남양산 그렇죠. IC가 네. 굉장히 지금 그 인근에 포화 있는 상태죠. 포화 상태가 네. 돼서 출퇴근 때 굉장히 지금 그 교통 체증이 혼잡하거든요. 근데 그 사송의 양방향 하이패스가 개설되면 남양산의 그 정체의 부하도 굉장히 완화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양산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양방향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양산이 좀 있으면 이제 50만시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상위권의 기초자치시 중에서는 대형 도시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구도 계속 유입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또 다른 시하고 틀리게 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도로공사하고 처음에 기획 단계에 이제 LH가 사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사장님 만나서 좀 담판 주신 거 아니었나요? 사실은 도로공사는 전혀 지금 발 빼려고 아예 이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엔 6월 10일 날 LH 단장을 직접 이제 제가 또 찾아가서 면담을 해본 결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또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LH 사업단장은 양산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 하이패스에 대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한번 해보자. 대신 이제 용역 발주는 양산시가 발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부탁을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는 좀 지금은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사업비는 이후에 또 시와 LH와 또 도로공사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LH 양산 사업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송 신도시가 부산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큰 지금 남양산 하나가 지금 진짜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양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해결되면 단순하게 사송 신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계되어 있는 지금 부산 그 연결 도로와도 상당히 큰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접속 인근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두 고속도로의 기간 도로의 어떤 좀 교통공단을 해소해도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